자, 우리 오늘부터는 7, 8월 기출문제풀이를 7주 동안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진행하는 과목의 순서는 교재 맨 앞에 페이지에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 보세요. 그래서 영양교육 및 상담, 이번째 주는 영양교육 및 상담에 대한 출제 내용이랑 관련된 개념들을 싹 다 정리를 할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영양학이랑 생애주기 영양학 같이 볼 거고요. 왜냐하면 생애주기 영양학은 단독으로 문제 나온 경우는 별로 없고 영양학이랑 문제가 섞여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은 같이 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양학 자체가 출제 비율이 너무 높아서 우리가 영양학이랑 생애주기 영양학은 2주 동안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3주차에 영양판정 들어가면서 영양학이랑 생애주기 영양학이랑 영양판정 있는 것까지 셋이 같이 묶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식사요법, 조리원리 및 식품학, 단체급식, 식품위생학 순으로 가는데 제가 이론 강의할 때 조리원리랑 식품학을 묶어서 같이 강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개념들 따로 떼어서 안 보고 그래서 여기도 조리원리랑 식품학 과목이 두 개가 합쳐져 있다 보니까 얘네 합치면 문항수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조리원리 식품학도 우리가 2주 동안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6주차에는 조리원리, 식품학, 단체급식 얘네들이 같이 나가는 걸로 순서는 그렇게 보시면 좋고요. 제가 그 강의 계획 영상 7, 8월 기출문제풀이 관련해서 그때 촬영했었던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이제 참고해서 보고 오신 분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어서 제가 우리가 수업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서 필요한 내용들을 간략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일단 우리가 기출문제풀이라고 하는 단계는 이론이 끝난 이후에 기출문제풀이를 합니다. 이론을 통해서 우리는 개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봤고 그 개념들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이해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중간에 암기를 했겠죠. 복습을 통해서 암기를 했다면 그럼 이제 기출문제, 이제까지 역대 출제된 문제들을 보고 우리가 이걸 왜 해야 되냐면 이제까지 출제된 문제들의 유형을 분석을 하는 겁니다. 아, 이런 스타일의 문제들이 나왔구나. 그리고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그거를 파악을 할 수 있으면 내가 그거에 맞는 암기한 내용들을 갖다 넣을 수가 있죠. 그걸 넣어서 뭘 해야 되겠어요? 답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기출문제풀이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상반기 동안 했던 이론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복습하는 거에 여러분들이 의미를 두고 계셔야 해요. 그래서 내가 이론한 내용들을 복습하는데 이거를 복습하는 데서 지금 아는 거냐 모르는 거냐 그게 캐치가 돼야 모르는 내용이면 다시 한번 빨리 그 부분을 봐야 되기 때문에 복습하는 것에 좀 의의를 두고 계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이론들을 이 기출문제풀이는 제가 이제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 다 묶어서 같이 보다 보니까 좀 헷갈릴 법할 것들이 같이 모여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을 비교하고 정리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시간에 의미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는 답안 쓰는 거 연습을 해봐야겠죠. 답안을 직접 써보는 거를 기출문제풀이에서 2달 동안 연습을 해봐야 실제로 모의고사가 들어갔을 때 새로운 문제가 딱 닥쳤을 때 내가 스스로 풀어보고 스스로 답을 쓸 수 있게끔 쭉쭉쭉 나오려면 우리가 기출문제풀이를 하는 과정 중에서 이런 것들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출문제 분석이 굉장히 중요한 단계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났는데 개념을 모른다. 그럼 당연히 답을 쓸 수가 없겠죠. 근데 개념은 아는데 답을 쓰는 연습이 안 되어 있다라고 하면 답이 두서없이 작성이 되기 때문에 그건 역시 뭐 감점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론에서 했던 내용들을 기출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서 이것들을 다 모으고 모아서 이제 모의고사로 그 여러분들의 기술을 끌고 갈 수가 있어야 되는 중간 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개념을 정리하면서 내가 어느 부분을 모르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주차별로 봤을 때 내가 특히 이 과목이 약하다라고 하면 3주차에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답 쓴 거에 있어서 조금 많이 틀리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럼 내가 특히 이 과목이 약하다라고 하는 게 파악이 되면 이 과목에는 조금 더 복습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해서 회독수를 늘려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기가 어디가 지금 부족한 부분인지를 스스로 점검을 하고 그것들을 채워나갈 수 있는 시간들을 갖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저는 기출문제풀이 들어갈 때 2014년 이후부터 출제된 문항들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 이후부터 작년에 24년에 출제된 것까지 11년이거든요. 그 11년 동안 출제된 문항만 해도 249문항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필수로 다 보고 가는 거죠. 근데 그 전에 08년부터 시작해서 13년까지는 객관식 문제도 있었고 객관식은 40문항씩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기출문제풀이 하는 동안에 우리가 다 보려면 그냥 문제는 이거고 답은 이거고
다음 문제는 이거고 답은 이거고 또 그 다음 문제는 이거고 답은 이거고 답밖에 체크하고 넘어가는 수준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게 설렁설렁 하느니 저는 이제 문제풀이 들어갈 때 만약에 어떤 개념이 나오면 예를 들어서 오늘 보는 내용 중에서도 어슈얼 모형이라고 하는 영양교육 매체를 개발하는 단계에 대해서 나왔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문항을 몰아서 볼 거예요. 어슈얼 모형이 2014년 이후에 출제된 게 2개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 2개를 한 번에 같이 볼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개념을 물어봤고 여기서는 어떤 개념을 물어봤고 세 문항 나왔었네요. 이것들을 같이 이제 몰아서 한 번에 같이 보면서 이 어슈얼 모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절차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 정리를 다시 한번 들어갈 거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는 게 여기에서 복습을 하면서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개념 관련된 개념들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정리를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14년 이후에 출제된 문제들부터 조금 꼼꼼하게 내용을 보도록 할 거고요. 이때 출제된 것만 해도 249문항인데 제가 필요하다면 과거에 객관식 문제에 나왔던 것들 중에 뭐 개념을 같이 비교하거나 정리하는 데 필요한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들 추가해서 같이 보기도 하고 탁과 기출 문제들을 반영을 하기도 하거든요. 뭐 영양교육은 그렇지 않지만 뭐 조리식품학이나 영양학이나 이런 것들은 다른 과목에서 문제 끌어오는 것들도 있어서 이거 이상의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는 복습하고 정리하고 답안 작성하는 것까지의 목표를 두고 여러분들이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항 수는 과목마다 출제 비율들이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문항 수가 동일하게 고정되어서 뭐 1주차에 몇 문항, 2주차에 몇 문항 똑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2주차 같은 경우는 내용이 너무 많아서 2, 3주에 같이 진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총점도 다 달라요. 어떤 거는 총 합점이 뭐 80점이고 어떤 거는 100 몇 점이고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채점을 하더라도 총점에 대한 점수를 쓰지는 않고요. 채점에 대한 그 첨삭에 대한 방식은 여러분들이 답안 쓴 것 중에 어떤 키워드들이 맞았고 어떤 키워드들이 부족하고 어떤 부분은 개념이 잘못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수정이 필요한다던가 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첨삭하는 정도로 여러분들한테 답안을 제공을 하려고 그렇게 첨삭을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답안지 양식은 따로 없어요. 그래서 첨삭을 올리시는 분들은 그냥 A4 용지에 문제 번호만 써주시면 됩니다. 문제 번호 이거 21년 뭐 A형 11번 이런 식으로 해서 답 뭐 이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서술형이니까 서술형으로 쓰시고 기입형이면 기입형 답만 쓰시면 되죠. 그래서 그렇게 쓰시면 되고요. 뭐 그냥 A4여도 좋고 뭐 줄노트여도 상관없고 어쨌든 제가 몇 번 문항의 답인지만 체크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올려주시면 되고요. 업로드 일정 기한은 여러분들 그 홈페이지 확인해 보시면 우리가 일요일에 수업을 진행을 해요. 그러면 월요일에 강의가 올라가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답안을 작성하셔서 올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주말 동안에 출력을 해서 첨삭한 이후에 그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기 전에 먼저 문제를 풀어서 답을 작성을 해놓고 문제를 이제 보시면서 스스로 되돌아서 점검을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수업 듣고 나서 나는 지금 이론이 조금 아직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기출문제 풀이를 듣고 나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정리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답을 작성하셔서 업로드를 하시는 것도 좋고요. 지금 본인이 어느 정도 단계인지를 스스로 보셔서 그거에 맞게 이제 업로드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모범 답안은 따로 배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술형 문제이다 보니까 뭐 기입형 같은 경우에 답이 고정적이긴 하지만 기입형이라고 하더라도 답의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서술형인 경우에 뭐 교육 내용을 제시할 것이라고 하면 교육 내용을 자기가 창의적으로 작성해서 답안을 쓰는 건데 이거 하나만 무조건 답이다 라고 고정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 유형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문제 풀이를 하면서 서술형에서는 답안을 쓸 때 어떤 식으로 쓰면 좋을지 가이드 정도로 제시하는 정도로 언급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거를 참고하시면서 꼭 본인이 스스로 직접 써보는 것에 의의를 두시고 본인이 스스로 답을 작성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주는 영양교육 및 상담부터 볼 거고요. 우리 영양교육 및 상담은 총 38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8문항을 지금부터 볼 건데 첫 번째 제가 이거 문제를 어떤 식으로 구성을 했냐 하면
제가 이론으로 진행을 했던 교재에서의 목차 순으로 진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양교육의 이론을 이런 목차로 진행을 했었거든요. 우리 1월 달에 진행을 할 때. 그래서 처음에 인트로, 영양교육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 들어가고 나서 이론에 대해서 봤었어요. 그때 이론에 대해서 뭘 봤었냐 하면 건강, 신념 모델이 있었고 합리적 계획적 행동이론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사회인지론이 있고 행동변화 단계 모델, 그 다음에 개혁 확산 모델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순서로 구성된 문제들, 출제된 문제들을 순서대로 볼 거예요. 제 교재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양교육의 과정 내용은 4단계법, 6단계법, 9단계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4단계법이라고 하면 대상을 진단한다. 그리고 나서 계획을 하고 실행하고 평가한다 라고 해서 이 부분에서는 평가와 관련된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평가랑 관련해서 제가 영양교육 과정 부분에서 평가에만 들어가면 제가 9문제를 여기서 쭉 다룰 거거든요. 평가와 관련된 것만. 평가의 종류 묻는 거, 유형 묻는 거 이런 것들 다 몰아서 한 번에 볼 거라서 여러분들이 헷갈릴 법한 개념들을 같이 한번 쭉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교수 설계 있는 부분에서는 지금 교수 설계에서 나온 부분은 가네와 브리그스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업 사태와 관련된 문제가 출제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 볼 거고요. 영양교육의 방법, 토의형이냐 실험형이냐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매체와 관련해서 매체를 개발하는 거,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어시얼 모형과 같은 그 단계에 대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매체의 종류를 묻는 문제도 있었고, 마지막으로 영양상담에서는 영양상담에 적용되는 이론이 있고 영양상담에 적용되는 기법이, 기술이 어떤 것들이 적용되었느냐, 그래서 수용이냐 뭐 직면이냐 이렇게 굉장히 답이 고정되어 있지 않아서 논란의 여지가 많은 그런 내용들도 있고요. 뭐 영양상담의 단계, 절차 뭐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순으로 제가 출제된 문제들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는 이론에 해당하는 내용만 볼 거고요. 우리 14년부터 지금 24년까지 11년 동안 출제된 문제 본다 그랬거든요. 그 중에 제가 영양교육만 38문항이라고 했어요. 근데 영양교육만 38문항인데 그 중에 이론에 해당하는 문제만 몇 개가 나왔냐면 12개가 나왔어요. 굉장히 많은 비율이죠. 38문항 중에 12개면 거의 30%에 해당하는 정도가 이론에 해당하는 내용이라서 영양교육 이론은 틈틈이 중간중간 계속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특히나 작년 24년에는 이론에 해당하는 것만 2개 나왔어요. 사회인지론이랑 계획적, 합리적 계획적 행동이론 2개 나왔었거든요. 한 해에 2개가 나온 정도 저기 작년에 있어가지고 이론은 좀 중요성이 높은 그런 모든 과목, 모든 부분이 다 그렇긴 하지만 특히 실제 비중이 높은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도 같이 체크를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이론과 관련된 내용을 지금 보는데 여기가 전 모르겠다라고 하면 얘는 출제 비율도 높으니까 조금 더 눈여겨서 이쪽 부분은 다시 한번 복습을 할 필요가 있겠죠.